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해가 없도록 이 말이겠죠. 그렇지? 해가 없도록 하면은 그때의 a 값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얘가 가로가 이렇게 묶였어요. 얘를 가로를 푸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겠어? 이놈을 가로를 풀고 넘기겠죠. 그럼 2차식 부등식이 0보다 작은 데가 없어야 돼. 그럼 0보다 작은 데가 없다라고 하면 0보다 작은 데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0보다 작은 데가 있다, 없다. 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네. 그러면 식을 넘겨서 정리하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풀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아마도 보통 애들 이렇게 많이 풀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풀다 보니 나옵니다. 문자 A밖에 없으니까 정리하는데. 하지만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 이거지. 그래서 쌤은 지금 요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우리는 알아 몰라? 그래프는 알아 몰라? 아는 그래프에? 왜냐면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는 연산도 귀찮게 하려고 묶어놓을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라고 나온 거야. 이게 요런 것이 해석이거든. 해석. 왜냐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서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그대로 생각해서 풀 거냐. 풀이는 사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게 좀 우리가 편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는 거야. 요거 그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가로를 풀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해석 다시 해볼게요. 아까는 이거는 x축이었죠. 얘는 뭘로 가면 돼? 마이너스 16이라는 선을 그으면 되지. 마이너스 16이라는 선을 긋고 원래는 그래프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건데 얘를 옮겨볼게요. 지금 여기는 지금 해가 있다 없다? 없다. 16보다 작아야 되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면 해가 있다 없다? 있다. 얘는 해가 없다. 이게 경계가 되겠네. 그럼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하나는 A고 하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4입니다. 누가 큰지는 모른다. 왼쪽 오른쪽 누가 큰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넣어볼게요. 그냥 놔볼게요. 이거는 누가 크다 작다는 아니야. 그냥 선생님 놓은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서 봅시다. 이 그래프는 x야.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 그림 많이 봤죠? 우리가 2차 함수하면서. 요거 기억납니까? 얘가 뭐고? 얘가 k이면 얘가 얼마라고? a k제곱이야. 현재 a는 누구야? 1이야. 1이야. 이건 거리입니다 지금. 16. k 느낌 오나요? 16 k. 이게 4가 되는 상황이네요. k가 4가 되는 상황에 접하고 있다고. 그럼 k가 4보다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해가 없으려면 지금 4가 될 때 접하고 있잖아. 더 작아지면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거리로 보면 누가 크다 작다는 관계 없겠네 이제. 그럼 이런 식이 나오네. 두 개를 뺄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빼도 돼. 상관없어. 누가 크다 작다는 뺄 거야. 3a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거리가 되겠네. 이게 8보다 작으면 되겠죠. 8이 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재 상황이 8이 되는 거잖아. 해가 없죠. 해가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바로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a가 바로 나오겠지. 훨씬 더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풀이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야.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평상시에 연습할 때 해봤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한 이유는 딱 그거야. 이 그래프를 나는 그릴 수 있다. 얘를 해석할 수 있다. 바로 놓고 해석을 하겠다 이거지.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22번
자, 22번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스타일이 요식. 두 가지야. 한 가지는 fx1, gx1. 뭐 저기 크났다. 얘는 근데 1, 2죠. 이미의 두 실수 x1, x2 뒤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집어넣느냐, 다른 값을 집어넣느냐의 뜻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똑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 이렇게 넘겨서 풀 거야. 넘겨서요? 자, 넘기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 해석을 해볼게요. F하고 G가 있습니다. F는 아래로 볼록, G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하나 그려보고, 자, 상황을 내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푸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 x1은 똑같은 x1을 넣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현재는 식이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겁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얘가 만나면 등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되겠네? 여기까지는 되겠죠? 이거 된다고?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좀 더 가까이 붙여줄까? x1 얘는 되네. 됐어요? 얘는 x1, x2는 다른 놈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된가요, 안 된가요? 얘는 된가요, 안 된가요? 얘는 x1이 여기야. x2는 여기야. 여기가 뭐야? fx1이야. 여기가 뭐야? gx2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요놈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라 이거지. 그래서 뭐 보조선 하나 그리면 중간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건 보조선이야. 해석하려고. 그러면 뭔 말이야? 요놈의 제일 아랫부분이 요놈의 제일 큰 거보다 더 위쪽에 있다는 해석이 되겠죠. F의 최소값이 G의 최대값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꼭지점 Y좌표만 비교하면 되겠죠? 해석되죠? 다음. 자, 이거는 중학교 문제. 민석이 어느 책 한 권을 읽는데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았습니다. 매일 7쪽씩 X일 동안 읽었어? 어떻게 됩니까? 7X 3쪽이 남았다. 이거는 확실한 값. 자, 부등식의 어려운 점은 딱 그거야. 확실한 값이냐 아니면 범위가 될 거냐. 요것 때문에 범위 때문에 어려운 거지. 두 번째 문제. 10쪽씩 읽으면 7쪽씩 읽을 때보다 4일이 더 빨리 읽었지. 더 빨리 읽었다는 말은 며칠이 걸렸다는 소리야? X-4일이 걸렸다는 소리지. 그러지? 사실 이 활용 문제는 사실 중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은 그 현상에 대한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읽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잖아요. 의심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 의심을 하면서. 10쪽씩 읽었다 했지. 그럼 내가 10쪽 읽고 10쪽 읽고 10쪽 읽고 10쪽 읽어서 딱 끝난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지. 마지막 날은 더 좁게 읽을 수도 있지. 그러지? 그럼 여기서 핵심은 x-4가 아니라 x-5입니다. x-5가 여기야. 마지막 날은 쪽수가 있었겠지. 1쪽부터 10쪽까지 있었겠다. 됐어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책을 얼마큼 읽었냐면 10쪽씩 x-5일 동안 읽었는데 1쪽부터 x-5가 몇 쪽? 10쪽까지 이렇게 남았다 이거지. 됐습니까? 누가? 얘는 확실한 값이니까 이놈이 가운데로 들어가겠고 등호는 얘는 등호 붙고 얘도 등호 붙고 맞습니까? 얘를 이 문제가 좀 유행할 때는 많이 쓰면 이놈은 10x-5
7x 플러스 3 맞습니까? 7x 마이너스 3 얘는 1이 있고 둥어 있는 거 얘는 1이 빠지고 둥어가 없어진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로 해석하면 내가 x가 예를 들어서 x가 뭐 10일이라 합시다. 10일 내가 5일 동안 책을 읽어서 10쪽씩 그랬는데도 쪽수가 남아있어. 더 많다는 소리겠지. 그러지? 내가 며칠 4일 빼고 6일 동안 읽었더니 이제 끝났어. 얘가 둥어가 들어갈 수 있다. 이 연습이 많이 많이 풀면 요 식을 쓸 건데 굳이 요거 식을 굳이 안 써도 관계없어. 요 식 써도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항상 활용 문제의 주의사항이 뭐냐면 활용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활용 문제는 자연수적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수적 생각이야. 그래서 이 자연수가 말이 돼야 돼요. 알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문제는 오류가 없을 거야. 근데 자연수적 생각이 있으니까 꼭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피자를 잘랐어. 피자 몇 조각 자르냐? 8조각? 6조각 자르냐? 8조각 잘랐어. 피자를 내가 몇 판 샀어. 여기까지 되니? 피자를 몇 판 사면 그 피자를 조각을 나누면 피자 조각이 예를 들어서 8x 조각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피자 조각수를 8x로 넣지 않고 8로 놨어요. 그럼 얘는 x는 8의 배수라는 생각이야. 답은 8의 배수만 답이 됩니다. 피자를 살 때 우리는 조각 피자를 잘 안 팔아. 우리나라는 파나? 파는 데도 있나? 외국은 팔아. 우리나라는 잘 안 팔아. 판으로 사이 먹지. 요건 조심해야 돼. 내가 몇 판을 샀는데 조각 나눠서 애들한테 나눠줬다 이렇게 되니까. 알겠어요? 이런 자연수 조건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활용 문제는 문제를 풀고 나서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럴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 자연수 활용 문제는 꼭 그래도 한번 숫자를 넣어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자, 활용 문제야. 활용 문제 했으니까 활용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를 푸는 거야. 이거 사실 모의고사형 문제라 보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학교 내신에 나왔어. 이걸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지? 그래 학교 선생님도 잘은 안 내. 학교 선생님 내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요런 문제, 이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시중에 나오는 문제는 안 냅니다. 보통. 문제를 바꿔야 돼. 문제를 바꿔야 된다. 무조건 바꿔야 돼. 그러면 이 그림 틀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꾸지는 않을 거야. 이 문제를 낼 수 있어. 모의고사 문제를 낼 수 있어. 모의고사 활용 문제를 낼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은 이 문제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 근데 모의고사 문장이 대부분 긴 문제가 활용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꼭 풀어보라는 이유는 그걸 한번 보는 것과 안 보는 건 차이가 심하다.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출발점이 다른 거라고. 근데 그냥 시험장에서 이걸 읽어서 이걸 해석해서 풀러가면 읽는데 2분 3분 걸려. 말들도 말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른다 이거지. 읽어보면 A, B가 설명이네요. 지름 이렇게 있고 20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대리석부터네요. 1m인 정사각형 모양의 대리석을 각 변이 A, B 수직 또는 평행하도록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직사각형 모양의 통행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통행로가 A, B 동심을 중심으로 지나면서 이 말 해석해야 되나? 이 말을 해석해야 되나 지금? 한 두 번 읽다 보면 뭔 말인지는 알겠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림을 이렇게 직사각형을 놓겠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일 거다 이거지. 상하 대칭이다. 대각선이 여기서 만난다 이 말이죠. 통행로 AB가 동심을 중심을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직선이 서로 각각 대칭이야. 중심에서 요렇게 대칭이네. 똑같은 말입니다. 대칭이 되겠고 만들 수 있는 통행로의 가지수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런 문제들은 보조선을 그리는 게 문제를 좀 더 빨리 풉니다. 여기가 얼마야? 절반만 생각하면 이게 5짜리 중심에서 그려보면 5짜리 6짜리 7짜리
8짜리, 9짜리, 10짜리까지. 보조선 그림 좀 작죠. 이게 보조선이에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문제 푸는 방법이 약간 빠르게 다릅니다. 빠르게 달라요. 현재 이 길이가 10이야. 10이라는 것은 우리 피타고라스 수 8, 6이 있네. 8, 5, 6, 7, 8 위치 이게 6이네요. 오, 그림 잘 그려졌네. 프로그램 돌렸네. 여기 6이야 6. 이 말인즉슨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이 말이겠지. 위로도 대칭이니까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문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지금 양쪽이 대칭이잖아. 그림이 대칭인 거지. 지금 현재는 오른쪽만 보고서 문제를 풀 건데 오른쪽에 한 칸하고 왼쪽에 한 칸. 그러면은 요렇게 늘어야 되는 건지. 요게 문제야. 요렇게 늘어야 되냐. 아니면 얘를 한 칸만 늘리고 약간 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이 한 칸에 갖고 요거 밀면 대칭 되겠어 안 되겠어. 다시 말해서 이 가로의 대립선 수가 하나만 늘더라도 약간 움직이면 대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가 늘었을 때는 반반씩 가니까 점오가 있다고. 점오. 그럼 현재 5는 할 필요 없고 6부터 가는 겁니다. 그래서 6, 6.5, 7, 7.5, 8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x로 넣고 세로의 길이를 y로 놓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0 사이로 들어가야겠지. 요 안으로 들어오면 되잖아. 여기서부터 얘의 길이가 10보다 작으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x에다 얼마부터 집어넣을 거야? x에 6 넣고 그 다음에 얼마 넣고 6.5 넣고 7 넣고 7.5 넣고 8 넣는다고. 그에 따라 y의 개수들이 존재하겠다 이거지. 이게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요거는 뭐 어떤 문제인지 사실 모르겠어. 의도하는 바를 모르겠다 이거지. 내용 따로 없다 이 말이야. 재미는 없고요. 다음은 7번 풀을게요. 7번 두 방정식 기억 니은이 각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 써야겠죠? 실근 나왔으면 판별식 바로 써야 돼요. 0보다 크다.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두 번째 1 마이너스 m인가요? m이 0보다 크다. m은 1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알아내는 사실은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범위가 나왔네요. 둘 다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같습니다.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커야 돼.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근의 값이 나오지 않고 조건이 나왔다. 보통 범위. 그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라고? 그래프를 풀라고 해. 뭐가 나오면? 조건. 범위가 나오면 방정식, 부동식 문제에서 범위, 조건이 나오면 그래프로 문제를 풀란 소리야. 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1번에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림이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있죠? 그럼 눈에 들어오는 위치가 어디겠어? 당연히 여가 핵심이야. 요게 포인트라고.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은 몇 개일까요? x제곱은 교점이 있으면 포개지지 않으면 한 개야. 폭이 똑같으면 교점 몇 개? 한 개야. 겹쳐지는 거 한 개인 거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요 상황은 없는 건 없어요? 있겠다. 이거 없어요? 이거는 없을 수가 있네. 없을 수 있어요? 한 개. 없는 건 별로 안 나오겠지만 한 개야. 다시 말해서 교점을 구해가지고 이놈을 두 개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m-1x 플러스 1-m
오, 감사하게도 쉽게 나왔네요. 2분의 1인가요? 2분의 1. 두 식 중에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식에 접어넣습니다. 0보다 지금 요 좌표 구하는 거야? y좌표 0보다 크다 이래 되겠죠. 등호는 안 되고요. 0 되면 안 됐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됐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프 해석으로 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지.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A, B, C가 실수야, A는 양수야. 2차 양수 그래프. 가나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가, 나. 비슷하게 보이네. 느낌이 와야 돼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뭘 넣었다? x-1을 넣었다. 뭐 한 거야? 평행이동을 한 겁니다. 평행이동. 평행이동 배우지 않았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문제가 쉬워지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실근을 가져 안 가져? 실수이고 A, B, C 보기 어려운 것은.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없네요. 아직 몰라.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 아직 모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0보다 작은 게 없을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가정이 있어야겠죠. 된다면 얘를 가지고 한 칸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거야. 한 칸이 얘가 지금 한 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네. 얘는 두 가지 얘기를 해줄 거라는 소리야. 실근이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과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알겠죠? 읽어볼게요. C가 양수이면 해가 존재한다. C가 양수이면 장담 못합니다. C가 음수야 장담을 해. C가 음수의 아래쪽에 있는 거고 판별식 쓰란 소리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A도 양수 C도 양수니까 얘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거짓이야. 얘가 양수이면 장담 못합니다. 얘가 음수이면 무조건 실근이 같고요. 가가 해가 존재하면 나도 해가 존재. 너무 쉽게 해석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해가 존재한다 말이 되는 거야. 다 가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가 존재하면 이런 상황이네. 얘는 없죠. 지금 아래 부분이 공통 범위가 있어야 된다 소리지. 이런 상황이네. 옆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런 상황이네. 이 문제가 똑같네. 반대적 해석이잖아. 얘가 눈에 보여야 될 때가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를 연립을 해가지고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등장을 할 겁니다.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식이 나온 거야. 어이가 없는 식이 도대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 알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시킨 대로 한 겁니다. 알았어요? 이 문제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지금 얘를 해서 이거로 푸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푼 거야. 알겠죠? 연습을 해야 돼. 아하,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 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문제 해석이 좀 쉽구나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평상시 연습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야. 다음 8번. 8번이 부등식에 있어서 난이도 있는 문제 딱 두 문제를 골라라 가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야. 이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 2차 함수 나오고 2차 부등식 나오고 무조건 나옵니다. 두 문제를 골라라면 이 문제 딱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요 문제입니다. 이거는 학교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예,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알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누군가는 맞출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니까 이 문제도 난이도이겠습니다. 좀 그나마 쉬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 알겠죠?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고. 자, P가 3분의 2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3분의 2가 나온 이유는 얘 때문에 나왔네. 3분의 2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네요. 그러죠? 그래서 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이 0보다 작거나 x가 3p-2보다 크다가 나왔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p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네요. 작다니까 사이범위네요. p가 커 p제곱 플러스 2가 커. 몰라.
P하고 P제곱 플러스 1은 누가 큰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P하고 P제곱 플러스 이렇게만 적어놓을게요. 대신 사이범위입니다. 사이범위야. 둥호는 얘는 있고 얘는 없고요. 됐어요? 그러면 얘의 표현 자체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겠지. 얘가 P보다 P제곱 플러스 2가 더 큰 상황과 P가 더 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겠죠.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해도 됩니다. 접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 이런 상황이지. 밑에 식은 반대가 되겠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갑니다. 해가 1, 2, 3 중에서 다른 거 안 받고 정수 1, 2, 3만 신경을 쓴 거라고. 알겠어? 중에서 적어도 2개를 포함해야 돼. 적어도 2개. 2개 이상. 하나만 되는 건 안 돼.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X에다 넣어버려. X에다 넣어버려 이렇게. 그럼 P의 범위가 나오겠지. 근데 이걸 몇 번 해야 돼? 1도 해야 되고 2도 해도 3도 해야 돼. 그 중에 적어도 2개 이상이니까 공통범위를 생각하면서 쓰면 답은 나옵니다. 얘를 역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정 안 되면. 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요식 보이죠? 요거랑 얘는 아직은 안 쓴 거야. 범위 하에서 이걸 풀 거고 문자가 누구랑 누구랑 있냐면 X랑 P랑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X 범위만 나오면 되는데 P를 포함한 식이 나왔어. 문자가 몇 개야? 2개입니다. 2개. 그러면 얘도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로 푼다. 부등식이 문자가 2개가 나오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좋다. 알겠죠? 이런 말이야. 여기에 있는 P를 뭘로 바꾸고?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버리면 너희들이 훨씬 더 생각하기가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 Px가 Y, 얘는 범위는 아직 몰라. 몰라요? 이런 상황이야. 이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그나마 좀 더 해석하는데 쉬웠을 거라고. 똑같은 거야. X축, Y축, P축, X축 이렇게 보면 돼요. 됐나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가로축이 P축이고요. 세로축이 X축이에요. 해는 누구 값? Y의 값이에요. X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는 0은 어디 있냐면 X는 0은 여기야. X는 0, Y는 0. X는 3P-2, 기울기에 3이고 마이너스 2니까 요거야. 기울기 얼마야? 3이야 3? 좀 급하네? 오케이 이 정도. 얘가 마이너스 2. 더 급해야 될 것 같아 실은. 정확하게 이르려면 3이니까 오케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얘는 누구냐면 X는 P, X는 P, 그릴 거야. X는 P, 여기. 그 다음에 X는 P제곱 플러스 2, Y는 X제곱 플러스 2, Y는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가? 이거는 구해봐야겠네요. 얘랑 P제곱 플러스 2랑 P랑 만나는 게 있는지. 만나지 않네요.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2는 0이야. 실근이 없어. 만나지 않아요. 무조건 얘가 더 큽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애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애매한 게 한 가지가 있어 지금. 요거랑 만나냐 안 만나냐 안 했어요? 만난지 한번 볼게요. 누구랑 누구랑 만나냐? P제곱 플러스 2랑 3P 마이너스 2랑 P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P 플러스 4. 요것도 안 만날 것 같은데? 뭐 문제 잘못 풀었나? 좀 잘못 푼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도 만나지 않아요.
다 안 맞나? 무슨 잘못됐어? P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작다. 뭐 그러다 합시다. 자, 지금 순서대로 풀었어 지금. 자, 이제는 좀 알려줄게. 이제는 봐봐. 지금 문제에서 해가 1, 2, 3이잖아. y값이 1, 2, 3이야. 그럼 그래프를 더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래프를 어쩐다고? 더 정확하게 그려야 돼. 더 정확하게 그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를 지워버리고 좀 이따 그릴 거야. 누구부터 그릴 거냐면 그리드부터 그릴 거야. 1, 2, 3만 들어간다고 y가. 여기까지 이해된가요? 그러면 요것도 그거 넣을게요. 1, 2, 3. 이 말은 3까지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선이 누구였냐면 이 y는 x는 있어요. y는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 한 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y는 3x 마이너스 2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1이네요. 2 넣으면 4로 지나가고 1 넣으면 1 지나가고 2 넣으면 4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럼 그래프가 색깔을 달리 해줄게요.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에이씨. 요런 생각이네요. X 맞아 요거 3P 반대로 갔어야 되는데 맞겠네요. 이쪽하고 얘는 초록색 걸, 얘 둘은 노란색. 자, 초록색은 어떤 얘기 말하냐면 요점이 얼마냐면 3분의 2예요. 요점이 3분의 2니까 P가 0보다 크니까 요것보다 오른쪽 초록색 아래는 할 필요가 없어. 1, 2, 3이 없으니까. 그러지?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여기 사이. 여기 위에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이쪽 부분을 말하고 있어. 지금 P가 지금 3분의 2인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오른쪽만 볼 거야. 여기 오른쪽만 볼 거고 이 선 오른쪽만 볼 거고 여기 위쪽을 보니까 여기를 볼 거야. 여기. 그럼 어디만 봐? 지금 이제 여기만 보겠지? 이쪽을 보겠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를 볼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빨간 라인하고 걸리는 게 해야 1, 2, 3 이렇게 걸리면 1, 2, 3 3개야. 차근차근 가볼게요. 얘가 3분의 2는 안 할 거야. 3분의 2보다 크다야. 지금 3분의 2일 때는 몇 개입니까? 검정 라인 지금 1, 2, 3이야. 우리가 봐야 될 때가 어디라고? 초록색 위쪽 여기, 노란색 사이 여기에 있는 검정색을 볼 거야. 누구랑? 빨간색과 만나는 부분을 볼 거야. 몇 개 만났어? 초록색 위에 노란색 사이 2개죠. 1, 2 여기는 노란색은 등호가 빠졌습니다. 초록색은 등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 몇 개야? 2 한 개. 아까는 1, 2. 그 다음은 그 다음 뭐야? 여기 2, 3 두 개. 여기 우리 계산 안 했네. 여기가 3분의 아마 4일 겁니다. 계산해야 돼. 그 3p-2가 2가 되는 상황. 3분의 4가 맞아요. 여기일 때 몇 개야? 자, 초록색은 등호 있었습니다. 이때 2개야. 그 다음부터는 한 개지, 한 개. 어디까지? 여기까지.
3분의 6까지 한 개. 그 다음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자 이제 이런 건 필요 없고 이건 확실했으니까 요 놈이 지금 요식이 확실했으니까 우리는 요 놈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P가 갈 거야. P가 움직이고 있어. P가 얼마부터 갈 거야? 3분의 2는 경계니까 안 할 거고 가다가 얼마에 걸렸냐면 얼마에 걸렸지? 1에 걸렸죠. 1. 가다가 3분의 4에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얼마에 걸리냐면 3분의 6에 걸려요. 여기는 뭘 쓸 거냐면 1, 2, 3 중에 1, 2, 3 중에 해가 어떤 건지 이래 된 거야. 자, 3분의 2는 경계값은 안 했어요? 경계는 안 할 거예요. 범위 안에 없어. 하지만 3분의 2는 어디냐면 여기에 여기. 여기는 1, 2 적겠습니다. 문제는 빠질 거야. 얘 때문에 빠질 거라고. 1, 2 빠질 거고 그 사이는 무엇입니까? 1까지. 여기. 얼마였어? 1, 2였어. 1, 2. 1, 2. 여기가 1, 2. 이런 지워버리고 그냥. 1이 되면 2 하나. 그 다음에 1부터 여기. 보이나요? 2, 3. 3분의 4가 되면 초록색은 등호가 들어갔어요. 여기도 2, 3. 3분의 4가 되면 그 다음에 되면 3밖에 없죠. 3. 어디까지? 3분의 6까지 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없고요. 이건 범위 안에 없고. 이 내용을 다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현재 문제는 2개 이상이니까 얘가 2개, 1개, 2개, 2개, 1개, 1개로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2개였지만 문제는 1개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야. 1개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이고 아니면 해가 뭐인 경우만 구하라. 2가 포함되는 경우로 3 포함되는 경우 구하라. 2인 경우로 구해라. 됐습니까? 2 하나인 경우를 구하라. 2, 3인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지. 연습하십시오. 연습해야 돼. 됐니?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야. 힌트가 딱 이게야. 해가 1, 2, 3밖에 없지. 정수가 몇 개 없습니다. 정수가 없고 식을 썼더니 부등식이 문자가 2개짜리 나왔다. 그리드를 그려놓고 확대해서 그려라.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어디 격자점하고 만나는 부분만 정확하면 돼. 이런 부분만 정확하면 돼. 이런 점들만 정확히 적으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는 내가 선을 곡선을 그려도 직선으로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풀 수가 있다. 풀이 순서대로 알려준 거야. 풀이 순서대로 알려준 거면 선생님이 그래서 그리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거지.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바로 그리드를 그리지 못해. 딱 힌트가 그리드 그린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랬다 했습니다. 1, 2, 3 때문에 1, 2, 3 때문에 그랬다고. 몇 개 없는 정수, 몇 개 없다 이거지. 그럼 그리드를 그려서 개수를 눈여보면서 문제를 풀면 빨리 풀 수가 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끊고 갈게요.